네, 2022년 뉴스 오늘 방송으로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연말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요목조목 설명한 것도 논란이고, 그리고 무기명 투표에서 이게 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논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서 네 번째 체포동의안 처리였는데 예. 앞서 세 번은 다 이제 가결됐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상직 의원, 정정순 의원, 그리고 정찬민 의원이요. 정찬민 의원, 예. 이제 국민의힘 세 명인데 이번에도 사실 예상은 어차피 이제 부결될 거다. 그런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부결될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예. 그리고 이제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 사건 때문에 아마 노웅래 의원이 만약에 가결되면 예. 이재명 대표도 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체포동의안 자체가. 물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만 이제 아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단일 대우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예상대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예.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가결 101표, 부결이 161표였고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선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좀 쏠렸습니다. 네. 한 장관이 굉장히 자신 있게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것저것 범죄 혐의를 얘기를 했고 직결되는 증거들을 대거 공개했는데, 자, 일단 관련 발언 먼저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중대 범죄 혐의라고 했고요. 자,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표결이 높아진 이유가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 발언이 민주당 내 소수파 의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야 이제 이게 수량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예. 거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저런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는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부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그런 거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성을 이제 얘기하려고 아마 이제 오히려 더 부결 표수가 늘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근데 체포동의안 앞서 장관이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예. 본인 노웅래 의원 본인도 네네. 자기가 부당하게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정부가 지금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네. 법무부가 요청한 거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에 찬성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네네. 단지 이제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이 검사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건 지휘한 게 아니라 이제 보고를 받은 거다라는 네. 게 법무부의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볼 때 저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떤 지금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저는 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서로 주장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나 민주당에서나 나름대로 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본질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증거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네.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저런 이야기들을 체포동의안 이후 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나 없었죠. 봐요. 박범계 예. 장관도 그랬고 추미애 장관, 전 네. 장관도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대략적인, 이러이러한 해서 이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든지 네.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네. 한동훈 장관의 그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렇죠. 거, 아주 이례적인 이제 스타일이에요. 이례적인 네. 경우긴 한데, 그럼 이 경우가 반드시 틀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과거 전직 장관들이 그렇게 좀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그건 건지는 애매합니다. 다르다고 해서 평가할 수 없다. 그건 평가할 수 없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설명한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까지 설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법에. 그렇기 예. 때문에 꼭 전직 장관처럼 해야만 그게 맞는 것이고, 네. 한 장관처럼 얘기하면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도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히려 의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더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반대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포동의안 해주시라고 요청한 거다 얘기할 수 네. 있는 것이라서 꼭 무조건 애매하게 얘기해야 되고 언론적으로만 얘기해야 된다고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뭐 이런 발언과 태도가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 스타일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진짜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 국회에 답변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애티튜드라고 네, 얘기하는 네.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그렇죠. 나름의 이제 하나의 그 뭐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할까? 만약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또는 여권 내에서 뭐 한때 뭐 자기 주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왔던 네. 거 아니겠어요? 저건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장관이 너무 튀는 발언을 하게 되면 또 그쵸. 수위가 너무 높거나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본인이 뭐 그걸 알고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원래 스타일이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전 두 가지가 조금씩 가미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과도하게 너무 이제 야당 의원들에게 비밀을 주거나 명분을 주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무위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자극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 발언들이요. 뭐 자극할 그런 수 있는 태도나.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렇군요. 뭐 논란이 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일갈했습니다. 참 한동훈 장관 말은 잘해요. 그 한동훈 장관의 저런 부분들이 이제 예.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이제 소위 공세는 좀 취했는데 발끈하는 그런 거죠. 공세는 취하는데 한 장관의 반박에 대해서 네. 효율적인 이 반박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저 말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제가 허위사실 공표로 나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피의사실 공표라면 잘못은 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봐야죠. 그러니까 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예. 아주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 검찰의 수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예, 예. 여러 사건들이 그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피해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법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제 사건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 때 네네.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기존의 국무위원들과는 사뭇 다르다. 그건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논리적으로 사실 한동훈 장관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논리에서 앞설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항상 보면은 이제 저렇게 국정감사 상임위 봐도 반박을 하고 이제 예. 논쟁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밀려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최근에 국정감사 이럴 때 하나도 건진 게 없다. 뭐 한동훈 그러면서 체급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많이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단순한 국무위원이 아니라 예. 여권에 뭐 상당히 상징성 있는 임무로 뭐 부각이 유력 되기도 대권 하고. 잠재 글쎄 주자 말이에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당이 굉장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한 장관의 체급을 좀 키우는 측면이 없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런 뭐 태도나 발언에 대해서는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저 부분에 대해서 단지 국무위원으로서 네. 이제 장관이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의 대리인들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자제하거나 발언을 삼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장관 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장관 대 국민의 대표라는 그런 이제 그 프레임으로 본다면 네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장관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꼭 뭐 옳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얘기를 소신껏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예. 어차피 민주당과 지금 반대 대척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지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뭐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혐의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네. 그렇다면 만약에 재판에 가서 노 의원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역풍을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좀 많이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체포 동의안 자체가 이게 이제 부결시키는 게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그렇죠.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회기 없다. 중에 이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국회 동의 없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국회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는 이게 원래 취지는 행정부의 과도한 억압이라든지 네네. 행정부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때 야당을 단합했다든지 이럴 예. 때 바로 이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렇죠. 특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에도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헌법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가 이거는 가결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예.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를 통해서 유무를 가림되는 거거든요. 네네.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일단 영장심사도 아예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체포동의안이 예. 부결된다는 얘기는 이건 그렇죠. 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검찰이나 이제 법무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같은 이제 행태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역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일각에서는 아예 진짜 이럴 거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는 않아요. 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니 뇌물과 횡령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왜 그걸 받으면 안 되냐고요. 네. 그게 과거의 맥락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자꾸 아예 원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영장 심사를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체포 동의를 이제 가결이 돼서 인신이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예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헌법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건 현재로서 헌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법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불체포 특권은 저는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사실상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건과 별개였으면 분명히 뭐 무난하게 체포동의안 통과가 됐을 통과됐을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저도.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뭐 최근 검찰과 정부를 향해서 뭐 본인도 위기감이 커졌을 것이고 비판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12월 28일 출석은 거절을 했고 그리고 1월 중순을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또 역제안을 해서 언제 만나는 건 어떠냐 지금 날짜를 잡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 이제 28일 날은 응하지 않았고 네네. 그리고 조율을 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예. 아마 그래서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국회가 지금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불체포 특권에 관련돼 가지고 회기가 또 이제 임시국회 또 열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임시국회의 그 회기 그것을 좀 이게 연계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네. 왜냐면 가려면 딱 소환을 응하면 되는데 날짜를 정하면 되는데 아직 예. 임시국회 날짜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날짜를 아직 통보 못하는 게 아닌가 검찰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번 건이 이제 성남 FC 건 별건으로 이것만 네. 한 거잖아요. 이것만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뭐 어쨌든 태도를 바꿔서 가겠다는 거면 어느 정도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네. 뭔가 떳떳하거나 당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오해가 됐건 뭐 예.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유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다면 왜 못 가느냐. 진짜 뭐가 있는 거야? 국민들이 이렇게 볼 그런 수도 거예요. 있고요. 단순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예. 검찰 수사의 과도한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네네. 그런 여론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환에 응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